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세 플라스틱하고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히는 미세 플라스틱이 마이크로 플라스틱하고 나노 플라스틱을 포함을 하죠.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저희 전공이에요. 직업환경의학, 환경의학이거든요, 이게. 근데 나노 플라스틱이나 마이크로 플라스틱, 특히 나노 플라스틱은 너무 작아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지 않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무시해도 될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NEJM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저널이에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그 임팩트 팩터가 가장 높은데 이게 대표적인 의학 저널이죠. 그 마이크로 플라스틱하고 나노 플라스틱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사실을 논문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쇼킹한 게 뭐냐면 여지껏 우리는 이제 뭐 아직 확실하진 않아도 뭐 나노 플라스틱 크게 문제는 안 일으킬 거다 했는데 이탈리아에서 어떤 이제 연구자가 한 3개 정도 병원의 데이터를 모아서 환자를 실제 이제 좀 뭐라고 하지? 굉장히 의사들이 좋아할 만한 연구, 그러니까 환자에게서 직접 검체를 얻어서 그거를 현미경으로 보고 이렇게 분석하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인과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고 그거를 이제 생존 분석해봤더니 한 위험비가 한 3배 정도, 뭐 2배 정도 높았, 4배 정도 높았다. 뭐 이렇게 비치명적 뇌졸중, 비치명적 심근경색, 그리고 모든 원인의 죽음이 뭐 4배 정도 높았다. 만약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이게 정말 미세 플라스틱이나 나노 플라스틱,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나 나노 플라스틱 때문인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혼란 변수가 있어서 그게 마이크로 플라스틱하고 나노 플라스틱의 어떤 체내 비중도 늘리고 체내 농도도 그러면서 그런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비치명적 뇌졸중이나 다른 모든 사망의 원인을 늘리는 어떤 공통의 컴파운더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연구한 사람들이 역학자가 아니라 그런지 탐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의사가 봐도 좋을 거예요, 이 클립은. 그러니까 어떤 마이크로 플라스틱하고 나노 플라스틱 농도를 높이는 어떤 컴파운더가 있고, 그다음에 이 컴파운더가 또 어떤 그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나 그런 아니면은 어떤 모든 종류의 사망의 원을 높이는 그런 공통의 컴파운더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만약에 있다면 이거를 보정을 해줘야지 우리가 정확한 이 둘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면은 사실 이게 관련이 없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컴파운더의 존재를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아무리 뭐 구구절절히 이 논문에서 설명을 해도 그것이 직접적 인과를 설명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더 연구가 누적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논문이 NEJM이라는 아주 좋은 저널에 실리긴 했어도 우리가 명확하게 인과성을 얘기하긴 좀 아직 이르다는 거죠. 예. 이게 뭐 나노 플라스틱이면 사실 거의 뭐 이게 거의 그냥 이제 우리 몸을 통과해 버릴 정도로 작은 입자인데 이게 어떤 뭘 일으킨다고 얘기하나니까 저도 되게 황당하네요. 예, 시작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2024년 3월, 오늘이 3월 16일이죠. 그래서 이 촬영을 3월 16일에 했습니다. 근데 3월 7일에 출판이 됐어요, NEJM에.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는 연구자분이 한 거고, 세계센터에서 환자를 한 300명 모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304명을 모았죠. 그림만 좀 보죠.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312명을 세계센터에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8명을 뭐 제외를 했어요. 왜냐하면 6명은 뇌졸중이 이미 있었고 2명은 이미 죽었고, 그래서 304명을 가지고 스터디를 했는데 47명이 데이터가 불완전하고 중간에 팔로우업하다가 추적 관찰하다가 로스가 돼가지고 그냥 버렸어요. 47명을. 그래서 257명을 팔로우업을 최종적으로 했고 완료된 환자 데이터를 모았고, 그 중에 150명은 마이크로 플라스틱 앤 나노 플라스틱이, 이게 카로티드 아터리 플라크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어떤 경동맥이 비후돼서 기름이 많이 끼거든요, 나이가 들면.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죽상경화증 같이 이렇게 두꺼워진 어떤 기름으로 쌓인 침착물이 있어요. 그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요. 중년이나 노년 가까워지면. 우리나라도 해요. 엔다테렉토미아, 카로티드 아터리 엔다테렉토미아죠 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래서 그거를 외과나 아니면은 뭐 그런 데서 하는데, 혈관외과 같은 데서. 근데 150명은 그거를 이제 그 거기서 떼낸 그 죽상 그 이렇게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봤더니 혈관 안에 쌓인 침착 물질을 150명은 마이크로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이 보였고 107명은 보이지 않았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 150명 중에 과연 뭐가 보였냐? 150명은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라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한 5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그램이라는 농도 정도로 플라크 안에서 보였고, 이게 메리안이에요. 그러니까 중위값.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분포도고 산점도죠. 그다음 폴리에틸렌이라는 성분의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150명이 이렇게 많이 보였대요. 150명 중에. 근데 그 중에 중위값은 15 정도, 15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그램 플라크 안에서 그 정도 농도로 보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MNP가 마이크로 플라스틱 앤 나노 플라스틱이에요. 마이크로 앤 나노 플라스틱이 있었던 환자의 특징을 정리해 놓은 거고, 없었던 107명 환자의 특징을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뭐라고 딱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 요거는 그래서 현미경으로 봤어요. 이거를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있던 사람의 그 경동맥에서 채취한 그 죽상경화, 그러니까 지방이 떡이 된 걸 막으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살짝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현미경으로 살펴보니까 TEM이라는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라는 전자 현미경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라는 또 다른 전자 현미경이 있어요. Using Backscattered Electron이라는 방식을 써서 본 건데, 이거 먼저 TEM으로 보니까 여기에 뭐 이상한 게 있대요. 원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마크로파지, 그러니까 대식세포 안에 이거 먹는 애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오면 침입자나 뭐 이런 거를. 근데 이게 이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엣지가 검은색으로 보이는 이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거, 뭐 이레귤러하게. 그 다음에 이 마크로파지, 이 세포 밖에, 이거는 이게 둥둥 이렇게 움직이는 슬라임 같은 세포예요. 근데 이 세포 밖에 있는 그 죽상경화증의 그 어떤 세포가 아닌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단한 그 물질이 이렇게 박혀 있대요, 뭐가. 근데 이게 이제 잠깐만요. particles were inside, outside.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비슷하게 생겼죠, 요거랑 이 가장자리가 까만색으로. 그다음에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로 봤더니 요 하얀색이 대식 세포가 침착된 거래요. 맞죠? 피슈드 마크로파지 디스플, 그쵸? 대식 세포가 침착.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게 이제 특징적인데 원래 보이지 않는 건데, 그 이제 밖에 요런 것들이 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low reflecting material controlled by a thin line of, 이게 이 가운데는 좀 흐리고 바깥이 하얗죠. 이거 가운데는 좀 흐리고 이 가장자리가 좀 하얗죠. 그래가지고 요게 그러면은 뭐냐, 그래가지고 요거를 봤더니 여기에 염소가 높았대요. 그럼 아까 뭐였죠? 염소가 높은 거는 비닐 클로라이드가 있었죠. 그러니까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그래서 이게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입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서플리멘터리 머티리얼이라고 이 논문에 어떤 자세히 설명해 놓은 못 넣은 데이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논문 원문 링크를 가면 있어요. 다운받을 수 있는데 그거 다운받아 보면 이거를 또 막 그 성분 분석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클로라인이 많았다. 클로라인이 많다는 건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 제가 이거 다운받아 놓은 게 있는데 그 파일도 여기 뭐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하여튼간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MNP가 있었던 사람은 마이크로 앤 나노 플라스틱이 있는 사람, 이 오른쪽에 파란색은 없는 사람, 없었던 사람 150명, 107명. 인터류킨 18이 얼마나 차이가 났냐, 그 다음에 인터류킨 1 베타가 얼마나 차이가 났냐, TNF 알파가 얼마나 차이가 났냐, 인터류킨 6가 얼마나 차이가 났냐를 산점도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보여주냐면 이게 염증 지표거든요. 이게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이게 마이크로나 나노 플라스틱이 있는 사람이 더 높죠. 이게 4개가 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콜라겐은 많으면 좋은 거죠. 혈관에 많으면 혈관이 탄력적이고 이런 건데 적어요, 오히려 혈관 콜라겐이. 그래서 콜라겐, 이 파이버가 콜라겐 파이버 염색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이 분홍색이. 근데 없죠, 마이크로엔 나노 플라스틱 가진 사람 많이. 단면 연구죠, 결국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게. 이거 잘 모르겠으면 제가 방금 한 말 무시하셔도 돼요. 그 다음 CD3라고 이것도 염증 지표인데 더 높았죠. 이건 나쁜 거니까 더 높았죠. 그 다음에 CDA 68, 이것도 더 높았죠. 그래가지고 이걸 염색을 이런 식으로 한 게 더 많았다는 거예요. CD68이 염색되는 거예요. 그 단백질이 CD3가 염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이 논문의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그래가지고 이 파란색은 나노플라스틱, 마이크로엔 나노플라스틱이 있었던 사람, 이 노란색은 없었던 사람, 이 노란색은 마이크로엔 나노플라스틱이 있었던 사람이고, 프라이머리 엔드 이벤트는 뭐냐면
여기서 non-fatal myocardial infarction, non-fatal stroke, 그리고 death from any cause예요. 그러니까 세 개예요. 비치명적 뇌졸중, 뇌출혈하고 뇌경색 포함하죠. 뇌졸중이란 말은 둘 다. 비치명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치명적 심근경색, 마이오카디얼 인팍션. 그리고 어떤 원인이든 간에 하여튼 죽었으면은 그걸 엔드포인트로 해서 그게 발생할 때까지 생존 분석을 한 거예요. 측정을 해서 그 기간을 이렇게 쭉 적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위험비라는 게 나오는데 요군하고 평균적으로 위험 차이가 얼마나 되냐 비율이 그 얘기인데 4.53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이크로 앤 나노 플라스틱이 있는 사람이 요 세 가지 이벤트 비치명적 뇌졸중, 비치명적 심근경색 그리고 어느 원인으로든 죽음이 한 4.5배 정도 더 많았다는 거예요. 95% 신뢰 구간은 2배에서 10배 정도 되죠. 10.27배. 이게 40개월 정도까지 양쪽 군에서 다 봤대요. 38개월 정도? 그렇게 해서 추적 관찰을 했더니 결국 한 4배 정도 많이 생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지는 않아요. 40개월이면 3년 정도 본 거잖아요. 이게 통상적 뭐 생존 분석 뭐 몇십 년도 하거든요. 코호트에서. 그러니까 막 길게 본 건 아니에요. 아마 계속 길게 데이터를 가져가서 나중에 논문을 또 내겠죠. 이분들이. 하여튼간 4배 정도 높았다는 거예요. 이건 다 콕스 모형이니까 콕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콕스 비례위험 모형이니까 중간에 공별량 뭐 이렇게 컨파운더 혼돈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이제 모아서 정리를 보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꽤 정확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에서 포함이 안 된 컨파운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파운더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을 보정해 놨다고 하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된 어떤 놓친 컨파운더가 있다면 그 컨파운더의 정의는 이제 마이크로 앤 나노 플라스틱에 영향을 미치고 아까 이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 세 가지의 영향을 동시에 미치는 어떤 우리가 놓친 무언가 이 연구자들이 놓친 무언가가 있다면 히든 변수가 히든 컨파운더가 그러면은 이게 인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NEJM에 실린 논문이라고 무조건 믿을 게 아니라 나노 플라스틱은 너무 작아서 인체 영향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나온 걸까? 그 다음에 뭔가 찜찜해요. 연구 방법이 보면은 뭐 그냥 그런 환자 아닌 환자 이렇게 일단 검체를 얻은 다음에 그 경동맥에서 있는 환자 없는 환자 나눠가지고 막 뭐 150명 있었네, 107명 없었네. 그러면 얘네들에서 뭐 어떤 염증 지표 차이가 있나 볼까? 뭐 현미경으로 좀 볼까? 현미경 보면 당연히 뭔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염증 지표 차이 있나 볼까? 뭐 다른 게 뭐 안 좋은 게 차이 있나 볼까? 그 다음에 생존 분석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데 뭔가 단면 연구스러워요. 여기까지는 그냥 뭐 뽑은 사람 이 경동맥에서 죽상경화증 뽑은 사람 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분석해봤더니 요런 차이가 나더라. 이것까지 단면 연구잖아요. 여기까지가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좀 코호트 연구스러운데 이것도 만약에 컨파운더 보정이 에이지, 그러니까 연령, 섹스, 성별, 바디매스 인덱스, 뚱뚱한 거, 체질량 지수, 토탈 콜레스테롤, 하이 덴시티,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TG, 중성지방, 크레아티닌 했고 크레아티닌은 이거 소변 얼마나 잘 나오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당뇨, 혈당, 프리비어스 카디오베스큘라 이전에 심혈관계 질환 이벤트. 잠깐만요. 뭐 그 정도만 보정했잖아요. 많이 보정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히든 컨파운더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 요거까지는 그냥 단면 연구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니까 파워가 크지 않고 여기 정도가 코호트 스터디인데 그 변수 보정이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 말은 컨파운더 보정이. 그래서 이 연구가 과연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고 더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까 어딨죠? 플로우 차트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연구 봤는데 미세 플라스틱하고 나노 플라스틱하고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건강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요거 보면서 거봐라. 뭐 비치면 뇌졸중이랑 심근경색이랑 죽는 거 사망률 높지 않냐? 마이크로 플라스틱 있는 군에서. 글쎄요. 이게 과연 마이크로 플라스틱으로 인한 인과일까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굉장히 중요한 논문 센세이셔널한 논문입니다. NEJM에 최근에 며칠 전에 실린 거고 한 9일 전에 굉장히 마이크로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연구자들이 되게 연구를 잘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 마이크로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을 다음번에 다른 논문을 여러 개를 또 다뤄보겠습니다. 하나씩 한 번에. 이거 굉장히 재밌는 논문 많은데 인체 영향 연구한 거는 되게 적어요. 이거 뭐 그냥 다 노출 평가하시는 분들이 뭐 나쁠 것 같다라는 가정으로 얘기한 거지 진짜 인체 영향하고 연결지어서 이렇게 객관적 데이터로 보여준 게 많지 않아서 NEJM에 간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